외식할 때 음식 속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복잡하게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입장에서 드셔도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샤브샤브입니다. 샤브샤브 드실 때 채소를 먼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강제로 시켜주기 때문에 외식 중 혈당 걱정 없기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주의하실 점 딱 두 가지는 지키셔야 합니다. 그냥 외식 가능한 음식 몇 가지 목록만 알려드리면 사실 이런 영상은 쇼츠로 1분 안에 음식 종류만 알고 넘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주의사항을 신경 안 쓰면 오히려 샤브샤브 먹으러 갔다가 당뇨 걸려서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샤브샤브 식당에 가면 소스가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땅콩 소스, 칠리 소스 같은 양념 소스에 음식 찍어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웬만하면 간장 기본 소스만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소스류에 들어있는 당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쌓이면 큽니다. 집에서 간식거리로 마른 오징어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징어는 단백질이 주성분이고 100g당 탄수화물이 1.5g 정도라 혈당 하나도 안 올리는데요. 오징어 먹고 혈당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오징어 드실 때 그냥 안 먹잖아요. 고추장 찍어 먹는데 그때 고추장 얼마 안 돼 보이죠. 그런데 고추장 한 큰술이 20g 정도 하는데요. 그중 절반 10g이 설탕과 전분입니다. 오징어 먹다 보면 고추장 한 큰술로 안 끝나죠. 그러다 혈당 폭발하는 겁니다. 샤브샤브 드실 때 조심해야 할 것 두 번째로는 마무리 음식입니다. 샤브샤브가 칼국수나 죽이랑 함께 묶인 경우가 많죠. 면류나 죽은 애초에 정중히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국수 죽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샤브샤브가 월남쌈이랑 엮인 경우도 많죠. 월남쌈 종이는 얇아서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 종이가 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 3장 먹으면 밥 3분의 1 공기 먹은 거랑 똑같이 혈당 높입니다. 절대 건강식 아니니까요. 월남쌈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얼마 전 상담하신 구독자분이 외식 자리에만 가면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메뉴 고르면서 혼자 머릿속 계산기 두드리고 있거든요. 밥량 몇 g일까? 이 소스에 설탕 얼마나 들어있을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외식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식단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위축되는 겁니다. 저도 그 과정 다 거쳤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걱정하지 않게 제가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혈당도 지키고 건강 자존감도 지킬 수 있는 메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백반입니다. 백반 하는 식당은 진짜 많잖아요. 저는 점심밥은 항상 밖에서 먹습니다. 외식하면서도 혈당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고 제가 살고자 알아낸 방법이니 유튜브에 있는 그 어떤 팁보다 뛰어나다는 거 제가 장담합니다. 유튜브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식후 혈당 반응까지 다 체크해봤는데 백반도 딱 2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충분히 혈당 관리 가능합니다. 샤브샤브처럼 진짜 실전에서 통하는 백반 먹기. 백반집 특징이 뭔가요? 보통 제육볶음 같은 메인 반찬 하나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반찬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재료값이 있다 보니 기본으로 제공되는 반찬이 나물류나 채소류, 콩류가 많은 편입니다. 달걀도 기본으로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백반집에 이런 반찬들 메인 반찬 나오기 전에 먼저 깔아주죠. 그리고 또 이것도 셀프로 리필이 가능합니다. 눈치는 좀 보여도 더 주라고 하면 더 주는 구조예요. 이걸 활용하셔서 메인 반찬 나오기 전에 일단 반찬 다 드시면 됩니다. 이게 거꾸로 식사예요. 그리고 밥은 딱 4분의 1 공기만 드세요. 물론 본인의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나오지 않는 용량 아시면 그만큼 채워서 드시면 좋은데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4분의 1 공기 미리 덜어놓고 드시면 반찬 먼저 한 바퀴 다 돌렸었다면 혈당 스파이크 나오지 않습니다. 밥량 조절하시는 게 백반집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수칙이고요. 두 번째 수칙은 메인 반찬입니다. 대부분 제육볶음이랑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제육볶음 양념이 고추장 기본이라 이거 샤브샤브로 치면 소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기량을 좀 조절하셔야 합니다. 제육에서 단맛이 좀 많이 난다 싶으면 밥량을 5분의 1로 줄이시던지 밥을 딱 한 숟갈만 드시던지 이렇게 조절을 좀 하셔야 식후 혈당이 안전해지니까요. 메인 반찬 당류 섭취는 당도를 보시고 조절하세요. 약간 계산하기 좀 어렵다고요? 사실 백반집은 난도가 좀 있어서 맨 마지막에 넣으려고 했는데 평소에 다니시던 식당에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혈당 관리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끝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재료는 더 쉬운 거,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삼겹살인데요. 어떤 분들은 보쌈이 삼겹살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사실 둘 다 똑같은 돼지로 만들고 부위도 같은 삼겹살을 구웠느냐 삶았느냐 차이밖에 없죠. 고기의 특징으로 비교하자면 지방기가 더 많은 삼겹살이 혈당 측면에서 보쌈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은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켜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전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 드시라고 알려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삼겹살이 보쌈보다 낫습니다. 삼겹살 쓸 때 보통 어떻게 먹나요? 파채, 소금, 쌈장, 마늘, 고추, 상추, 깻잎 이 종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보쌈을 드실 때 뭐랑 같이 먹나요? 무조림, 보쌈김치, 마늘, 새우젓, 고추, 깻잎, 상추, 쌈장 이렇게 함께 드시죠. 고추, 상추, 깻잎, 마늘, 쌈장은 삼겹살하고 보쌈하고 공통적으로 드시는 요소이니 이거는 소거하고요. 새우젓과 소금도 비슷한 종류니까 지우겠습니다. 삼겹살과 보쌈 드실 때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 쌈장을 제외하면 혈당에 영향을 끼치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럼 남는 게 삼겹살은 파채, 보쌈은 무조림과 보쌈김치가 남죠. 이걸 놓고 비교해볼까요? 파채 단맛 없죠. 그런데 무조림 달죠. 보쌈김치도 일반 김치에 비해 답니다. 물론 보쌈도 보쌈에서 끝내고 막국수나 공깃밥을 함께 드시지 않는다면 혈당 측면에서 마음껏 먹어도 되는 식단 중 하나고요. 저도 최애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이라면 혈당 측면에서 삼겹살이 더 낫습니다. 공깃밥이나 냉면을 드시지 않고 딱 고기만 드시고 나온다면 강추합니다. 그런데 삼겹살이나 보쌈 드실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혼자서 먹기 어렵다는 겁니다. 혼자서 가도 2인분이 기본이라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네 번째 외식 메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혼밥도 가능한 혈당 메뉴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위치상 어느 지역이나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혼자 들어가서 먹어도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햄버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나름 균형 잡힌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햄버거가 건강한 음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이라 자주 섭취하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혈당 관리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혼밥해야 할 때 이용하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갑오징어 분들처럼 혈당 관리하는 입장에서 햄버거 속 탄수화물 다 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햄버거 먹을 때 햄버거를 뒤집어서 아래에 있는 빵은 덜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빵도 절반만 먹습니다. 빵을 거의 손잡이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햄버거 빵도 백반처럼 4분의 1 정도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게 단백질과 채소 그리고 약간의 소스가 좀 문제긴 한데 빵류를 워낙 줄였기 때문에 소스 이 정도로 혈당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먹다 보면 손이 좀 더러워지니까 미리 물티슈 준비해 놓고 드시면 되고요. 당연히 햄버거 드실 때 세트 메뉴 아니라 단품으로 드셔야 합니다. 감자튀김 안 되고요. 탄산음료 안 됩니다. 제로 음료도 안 돼요. 참고로 제가 최애하는 햄버거는 프랭크버거입니다. 한국 브랜드이기도 하고 맥도날드는 생긴 거랑 실제 햄버거가 너무 다르고 버거킹은 버거 하나에 가격이 10,000원이 넘습니다. 반면에 프랭크버거는 가격도 착하고 맛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린 것들 모두 광고 아니고요. 광고가 아니라 대가도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도 욕먹지 않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것들만 골라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5번째는 고등어입니다. 요즘 고등어구이 전문점들이 동네마다 하나 이상 있습니다. 보통 뷔페식으로 기본 반찬 리필이 가능하고 고등어랑 간단한 된장국 그리고 공깃밥이 나오는 구조인데요. 들어가시자마자 나물과 채소 반찬 위주로 배를 한번 채우시고요. 고등어가 나오면 그때 공깃밥 4분의 1 공기에 메인 반찬 고등어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육볶음과 달리 고등어는 당류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에 혈당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어 구이도 매운 양념 발라진 거 약간 주의하시는 거 당연하고요. 그 양념 찍어서 드셔보시면 달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외식 메뉴로 월, 화, 수, 목, 금 한 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알려드리긴 하지만 매주 이렇게 채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서 혈당에 무리를 주지 않는 외식 습관을 고정시키다 보면 중국집에 가서도 혈당 높이지 않고 양 조절하는 방법까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점점 소식하는 습관을 기르시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혀가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짜 음식에서 벗어나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짜 음식을 즐기시는 날이 오게 될 거라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살찐 분들의 경우 체중 10% 빼기 위해 전에 알려드렸던 샐러드 도시락 싸다니는 거 이건 하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좀 천천히 가시죠. 저 어디 안 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